미국 기술이전 요청, 한국이 거부. KF-21 스텔스 실전 비행 대성공. 한국산 엔진 추력 공개하자, 미 경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펀버러 국제항공쇼에서 예고하던 전투기용 국산 엔진 약 24,000파운드를 선보이며 개발 상황은 컨셉 디자인이 완성된 단계이지만 9년 이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는 KF-21위 F414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KF-21 블럭키위 첫 발주로 1조 9,600억 원, 양산기 20기분을 수여했다고 발표하고 공대지 공격 능력이 추가된 블라기는 20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국 공군은 블럭키와 블라기를 총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기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F414G-400K를 탑재하지만 이 회사는 펀버러 국제항공쇼에서 예고하던 신형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브레이킹 디펜스의 취재에서 국산 엔진의 개발 상황은 컨셉 디자인이 완성된 단계이며 목표는 KF-21위 F414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산 엔진의 추력은 약 24,000파운드로 F414보다 충류 압축기 1단 적다. 9년 이내에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엔진을 실용화할 수 있다면 해외로부터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용화 시기를 감안하면 한국 공군용 KF-21 120대의 국산 엔진이 탑재할 가능성은 낮고 아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산 엔진은 한국 공군에 추가 조달뿐 계획이 있는지는 불명. 해외 수출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무인 전투기 등의 수요에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국내 언론에서는 23일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RCH-155에 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륜식 자주포의 컨셉 KTSSM의 베이스 차량과 모듈식 포탑의 조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모델에는 58구경의 155mm 류탄포가 탑재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RCH-155를 웃도는 70km에 달하지만 트럭 탑재형이므로 첫 사격에 옹호하는 시간은 RCH-155보다 느린다. 베이스 차량에 통합할 수 있다. 요청이 있으면 TIJON의 모듈식 포탑을 통합하여 RCH-155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TIJON이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고 있는 장륜 장갑차로 TIJON-과 K9A2의 무인 포탑의 조합이 RCH-155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KMW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접근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KMW는 박서와 지공공공의 기술을 활용한 무인 포탑에 조합하여 RC-155로 잠재적 고객에 접근한 후 고객의 취향에 따른 차량의 AGM을 통합한다고 제안해 트럭 탑재 모델인 DONAR, 피라니아 AAC를 개발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먼저 경쟁이 치열한 트럭 탑재형 모델로 잠재적 고객에게 접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륜 장갑차 모델은 경쟁이 RCH-155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수요는 트럭 탑재형 모델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화에어로 SKM무브, 불안나는 ESS 개발, 냉각 절연액으로 화재 봉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전문 자회사인 SKM무브와 함께 불에 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일 액침 냉각 ESS 기술 설명회를 열고 화재 위험이 없는 ESS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 비전도성 액체를 채워 넣어 화재를 막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열전도율이 높은 윤활기유를 플루이드로 사용해 열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두 기업이 개발한 액침 냉각 ESS는 배터리 셀 하나가 발화해도 내부에서 화재를 차단한다. 다른 셀로 열이 번지지 않는다.
기존의 ESS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쓰인 공냉식과 수냉식은 먼지나 염분 유입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제품은 없다. 두 기업이 개발한 ESS는 선박에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글로벌 선박 표준을 결정하는 노르웨이 성급 협회로부터 인증받았다. 한국 성급 인증도 받았다. 주로 잠수함용 ESS를 개발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SK 엠무브와 손잡고 선박용 ESS 시장에도 진출한다. 20년간 ESS 기술을 연구개발한 결과라고 한화는 강조했다. 액침 냉각 ESS 설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 SK 엠무브가 내부에 적용하는 플루이드를 개발했다. 3.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온도차, 한 총리, 분쟁지로 보일 우려. 11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 일각이 추진 중인 독도의 날 기념일과 관련 입장차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른바 중일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 장발언 공방도 오갔다. 시작부터 국방외교장관 불참 통보에 피거덕거린 이날 대정부 질문은 늦더라도 실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가까스로 진행됐다. 다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 불참 의사를 밝혀 향후 변수도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화 입장을 묻자 굉장히 열등한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화 관련 법률은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6일 발의했다. 총리는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 중이라며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한다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정쟁화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화는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했다고 말하자 야권 의원석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 대신과 만나 한일 간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채택했다. 한 총리는 제가 그때 김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일본에 갔다며 일본 문화 개방 당시 우리 문화가 일본에 종속된다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한류가 총리 부인을 매료시킬 정도로 발전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은 우리가 피해자지만 화해 손길을 내밀자고 했던 것이라고 하자 야권 의원석에서는 아베 기시다가 제대로 사과했나?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총리인가? 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김 차장의 중일마 발언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질의의 한 총리는 일본이 강제적으로 사과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미래를 보고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면을 건의하겠냐는 정 의원 질의의 한 총리는 옳은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야 계엄설 두고 답할 가치 없어. 민주당 지도부가 불집힌 계엄설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현재 이 시점에서 계엄 주장은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는 부적절한 정치 선동이라며 군 장병 사기가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 생각된다고 말하자 김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을 두고 일본만 좋은 일을 시켜준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일본이 우리 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받는 반면 우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저 음향탐지 수집 정보는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잠수함 위치만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서로 비밀을 지키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한다며 청와대 전략비서관까지 하신 분이 너무 오버를 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일본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홋카이도 사이 영상정보와 오키나와와 대만에 이어지는 해상 실시간 정보를 우리 군에게 주는가, 라며 일본으로부터 쓸만한 것을 무엇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맞받았다. 세계일보가 10일 입수한 외교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관 대리 잠석 양해 문서. 장관 불출석 두고 여야 공방. 김용현 국방조태열 외교장관 불참 소식에 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무시 사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전날 개막한 2024 인공지능에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참석 등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고 여야 승인도 얻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공방 끝에 조 장관이 오후 7시, 김 장관이 오후 9시에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해 파행은 막았다. 12일 교육사회문화대정부 질문은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